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과 일요일날 여러분들하고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날씨 많이 덥죠? 더워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희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이 마음은 땀을 엄청나게 흘리더라도 등들이에 땀이 흠뻑 젖었어요. 쇠가 빠지게 정보를 찾다 보니까 이 에어컨도 제대로 안 나오고 아무튼 미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하고 일단 공유를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일단 삼성전자가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주에 두 가지 핵심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뭐 투자자나 우리가 투자자도 맞지만 기관 뭐 외국인이 아닌 이상 일단 우리는 뭐 분할 매수는 하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큰 그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면서 대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큰 제목은 일단 29일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목요일이죠. 29일 날 2분기 실질적인 확정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인텔이죠. 인텔이 최근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인텔이 26일 날 기술 설명회를 하는데 당연히 반도체 업계나 그리고 삼성전자 우리 주주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그 방향성까지 삼성전자 과연 또 뭐 어떤 반격의 카드로 또 나올지도 관심이 가는데 일단 이 큰 두 가지 제목으로서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씩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29일 제일 중요한 건 29일 날 2분기 확정 실적 발표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도 국영수 그리고 다른 뭐 예체능 과목이 있듯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 과연 몇 점이 나왔고 그리고 뭐 예체능 뭐 점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예체능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세부적인 점수가 공개가 된다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이 향후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잘한 건 잘한 대로 못한 건 못한 대로 나름의 투자 심리가 또 방향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이 세부적인 2분기 뭐 어떻게 보면 확정 실적이지만 우리는 엄연히 아직까지 정확히 발표를 하지 않는 이상은 짐작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거 보시는 삼성전자 분기 실적을 보면 제가 이 얘기는 또 안 할 수가 없죠. 주가가 과연 뭐 언제 오를지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궁금해 하지만 일단 여러분 이 2018년 제일 왼쪽에 보면 4분기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업은 실적과 비례해서 분명히 주가는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어닝 서프라이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쇠가 빠지게 잘 벌어놓고 주가는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이놈의 이 무슨 주가하고 내가 투자를 하는 게 기분이 나빠서라도 지금 엄청나게 저도 여러분들한테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고 이 반도체 업계의 전문가들도 나름 애널리스트들도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확실한 건 제일 왼쪽에 보면 4분기 2018년도 삼성전자 반도체 메모리 빅사이클 최대 실적이죠. 자, 4분기 18년도 물론 삼성 주가는 18년도부터 꾸준히 우하향으로 주가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뭔 놈의 4분기 삼성전자가 2018년도 가장 최고의 성적을 냈는데 왜 주가는 떨어졌을지 물론 여러분 선반영이죠. 물론 18년도에 주가가 떨어졌다는 건 분명히 보입니다. 2019년 1분기부터 보이죠?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하물며 2020년 2분기까지 거의 뭐 한 자리 숫자로 주가가 메모리 삼성전자가 주력이 메모리죠.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이 날 정도로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매출은 뭐 고만고만 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죠. 메모리 가격에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좌지우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영업이익도 분명히 떨어진다는 걸 투자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년부터 벌써 선반영이 된 거죠. 18년도에 2019년, 2020년 길게 보면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난다는 걸 알고 주가는 조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작년이죠. 팬데믹 이후에 물론 3분기, 4분기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저 역시 작년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4분기도 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 맞습니다. 실적이 좋았죠. 하지만 주가 물론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주가가 약간 반등하는 듯 하다가 계속해서 행보였죠. 12조 작년 3분기 그리고 4분기도 9조. 하지만 여러분 당해 분기에 물론 어닝 서프라이즈 오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선반영입니다. 자, 물론 3분기 지나서 4분기 삼성전자는 물론 올해죠. 올해 분명히 지금 1분기 9조 3,800억 그리고 2분기 12조 5천억, 물론 3분기는 더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더 좋겠죠. 나름 뭐 피크다 그런 안 좋은 얘기도 있겠지만 지금 이 행태를 보면 여러분 작년 4분기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초까지 삼성 주가가 급 반등을 한 건 올해 너무나도 성적이 좋을 거라는 그런 영업 실적,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분명히 올랐다는 건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조정을 거치면서 내리막길을 가고 있는 건 곧 내년에 대한 불확실성이겠죠. 그게 아마 선반영이 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서서히 거치기 시작하면 분명히 3분기, 4분기, 분명히 저는 3, 4분기 안에 반등, 내년에 대한 영업 매출과 실적 좋다면 분명히 반등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영상 올려드렸듯이 삼성전자 내년에 뭐 매출은 300조도 가능할 수도 있고 영업이익은 역대급 70조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야 거기에 대한 확실한 건 물론 재료겠죠. 그리고 메모리 업황, 그런 건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이 그림만 보더라도 우리가 삼성의 주가가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는지 일단 대략 아웃라인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2분기에 확정 실적 발표를 한다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래도 2분기는 당연히 메모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죠. 일단 뭐 D램, PC양 범용 제품부터 시작해서 뭐 전분기 대비 26% 이상이 상승한 것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과연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지면서 내년까지 이어갈지, 그리고 삼성전자에 뭐 가전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스틴에 파운드리도 있습니다. 이 전반적인 게 방향을 확정 발표, 실적 발표를 한다면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주 29일이죠. 확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방향을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름의 주주로서 챙겨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랬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지금 인텔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메모리 이외에 파운드리 전체로 보면 비메모리에서 향후 과거에 겪어보지 못했던 매출의 성과만 보인다면 삼성전자가 이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이 매출이 들쑥날쑥 하는 거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이걸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파운드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이죠. 인텔이 26일 날 기술 설명회를 가지는데 여기서 지금 남들이 인텔이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가 또 어느 정도 반격이 나서야 되겠죠. 그 방향까지는 삼성전자 내부에서 그 방향을 잡을 겁니다. 더 넓게 가서는 이재용 부회장 다음 달에 저는 나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면 방향이 또 잡히겠죠. 그렇다면 인텔이 26일 날 기술 설명회를 가지는데 당연히 미국에서 인텔은 상당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등에 업고 인텔이 지금 CPU 주력을 AMD나 그리고 엔비디아한테 어느 정도 먹힐 수도 있고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부분도 제대로 못하면서 지금 파운드리에 대해서 물론 비록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한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인텔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설명회 팩 겔싱허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얘기할지 지금 뭐 한간에 얼마 전에 상당히 떠들썩했죠.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하겠다. 그 얘기가 있는데 일단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은 황당하다 이래 얘기도 나옵니다. 초반에 그 인텔이 파운드리 증설을 하겠다. 그것도 돈이 장난이 아닌데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까지 한다.
그러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나름 이거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더 확실한 건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CEO도 이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간에 전문가들도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한다는 것도 글로벌 파운드리 톰 콜필드죠. 그 글로벌 파운드리 최고 경영자가 TV에 나와서 글로벌 파운드리가 인텔의 인수합병 대상은 추측이다. 이렇게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협의 사실. 부인을 직접 했는데 뭐 이게 뭐 가능할까 생각하지만 그래도 업계에서는 인텔이 기술 설명을 가지고 아마 향후 초미세 공정이겠죠. 이 공정과 중장기 사업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아마 인수합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뭔가 비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로서도 내부적으로 상당히 바빠질 겁니다. 뭐 여러 전문가들 뭐 얘기하는 건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일단은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신빙성은 없지만 일전에 인텔이 얘기를 했죠. 사실 뭐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인수 합병을 안 한다는 얘기도 안 하고 하겠다는 얘기도 어정쩡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좀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얘기에 따라서 향후에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도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방향성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당장은 뭐 안 나오겠지만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8월 초에 일단은 사면이든 가석방이든 나오게 된다면 본격적인 반격이 나서야 됩니다. 그럼 그간에 지금까지 미뤄왔던 뭐 의사결정 상당히 빨라지면서 한간에는 삼성전자가 여러분 복귀를 하면서 2019년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비전 2030 발표를 했죠. 그 정도의 중장기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비 차원에서 아마 발표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 NXP 인수를 하든 여러 가지 파운드리에 관련된 최근에 여러 거대 기업들이 반도체와 관련 기업들이 뭐 인수합병과 관련해서 이런 굵직굵직한 게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도 지금 향후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아마 대대적인 정비 그리고 대대적인 투자 이런 게 다시 한번 중장기적인 그러한 전략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또 삼성전자 나름의 또 방향이 또 잡히겠죠. 아무튼 여러분 온갖 뭐 나름의 이유를 붙이자면 뭐 끝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땐 그래도 실질적으로 오너가 나와서 방향을 잡아주는 거와 그리고 각 사장단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도 나름의 믿음과 신빙성 그리고 투자 결정 이런 거에 나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다음 주에 인텔의 기술 설명회와 그리고 당장 다음 주 목요일이죠. 삼성전자의 세부적인 확정 실적 발표 이 성적표가 나옴에 따라서 크게 두 부류로 방향성이 아마 잡히지 않을까. 하반기 어느 정도의 주가 반등에 대한 그런 그림까지도 아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심하게 덥습니다. 자, 오후에 다시 한번 좋은 영상이 있으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